풀무원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를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9.5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62.8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8.1회전으로 매우 높게 산출이 됩니다. 6개월에 18회전 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 3회전이면 열흘에 1회전으로 그 회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또 풀무원을 연결로 그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풀무원 자체는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주 그 자회사는 풀무원 식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뉴스에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선비즈에서 소개를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식수가 올라가니까는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그 기사 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. 주 목적은 주로 스루프 관점으로만 그 보는 거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재무적인 측면까지도 조금 약간 다루고 있습니다.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4,85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9.5% 증가했고요.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0.1%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. 아, 재고가 그 적게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좀 적게 산출이 되는 로직이지만은 슬프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인식을 합니다. 매출 원가가 조금 더 증가를 했고요.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7.1% 증가를 했고,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은 0.6%가 하락을 했습니다. 판매 관리비가 5.4% 증가해가지고 절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90억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33.2%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. 영업이익률 2% 선이면은 매우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은 그런 업종으로 보이죠. 그 식품 계통이 그래도 전년보다 0.3% 상승을 했습니다.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8.5% 증가했어요.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일자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상승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그 판매 가격은 올렸다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. 수루풋율은 0.5% 상승했고요. 운영비용이 9.2% 증가했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 0.01포인트 상승했고 수루풋 영업이익은 290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차이가 작습니다만은 1,300만 원 적게 나옵니다. 얼마간이라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상품, 제품, 반제품, 제공품 이 회사도 그 상품의 그 판매 비중이 꽤 높습니다. 재고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종합적으로 4,5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. 제품은 크게 증가했지만 또 상품은 크게 내려갔네요. 반제품도 줄였고요. 이런 상황의 결과겠습니다. 그래서 재고 회전율에 대해서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재고 관리라는 게 보충 시스템으로 재고 회전율을 상승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하면은 그 재고 자산의 변동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건데 마이너스 24억 3천만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원재료와 저장품 사용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5.7% 감소했고요. 상품의 판매액이 12.5%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상품 재고가 크게 줄어든 것 같아요.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얘기하는데 MC 9.1%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9.2% 증가했습니다. 이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
30%입니다. 가공 비율이 1.2%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재료 비율이 1.2%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또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여기 총 제조 비용의 산식은 매출 원가에서 우리가 그 제조 원가를 어떻게 계산해 내느냐 할 때 비교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뽑아냅니다. 매출 원가에서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를 뺀 금액을 더해 버립니다. 이렇게 그 위하고는 이게 반대 개념이 되죠. 반대로 하니까 이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재고자산 배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재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. 이것은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 차이는 결국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의 차이로 보입니다. 그런데 상품이 거기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제로로 나와야 되는데 갭 2로 잔액이 남습니다. 이것이 연결 재무 제표할 때 그렇게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. 딱 일치하는 회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금액이 무엇인지 도저히 추적할 수가 없어요.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90억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90억이 감소해야 되는데 74억 번이 감소를 안 했어요. 그러면은 그 16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꽁돈이 생긴 것 같이 된다 말이죠. 이렇게 될 경우가 뭐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이 개별 재무제표들을 그 종속기업들을 다 합산해서 하는 과정에 참 그 이 맞추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. 그러나 어쨌든 연결이라 그래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제 얘기인 거고요. 여러 회사를 더 하다 보니까는 뭐 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숫자란 것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. 운영 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그 연결이죠. 2230 한 4억 원대로서 17.7%가 크게 증가했어요. 그리고 운영 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도 좀 2.4% 상승했습니다. 직원 수 전체 그 연결에서의 그 직원 수를 알면은 평균 임금을 알겠는데 연결 주석에는 그 이 직원 수는 지주회사 직원 수 몇백 명만 나오지 이 정도 2천억 나가면은 한 수천 명 돼야 되거든요. 이건 알 수가 없어서 평균 임금을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. 지급 수수료가 9.2% 증가했고요. 물류비가 좀 2.6% 감소한 게 됩니다. 기름값이 좀 내려갔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.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8.1회전으로 상승을 했고 슬로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. 이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및 상품 포함해 가지고 하락을 했던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할 수 있으려는지 더 두고 보죠. 그런데 문제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%를 넘고 있다는 얘기예요. 63.8%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모양인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2.3%로서 0.9% 상승했어요.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 그 매트릭스 표로서 이 경우는 투명 회계 가정인데 재고 회전율 상승하고 그 다음에 슬로픈율도 상승했을 경우에 입증은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대적 상승을 입증해야 됩니다.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여기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고급 생명용 밀가루, 뭐 수입 백태, 콩나물, 콩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용기까지 해가지고 자세하게 했습니다. 가중 평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변동 없는 것은 그 산출을 안 하고 단순 평균으로 나누면은 5.9%가
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추론하고 틀리죠. 어, 그리고 또한 어떤 그 요약표로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그 5.9% 상승했으니까 제조 원가 비율 곱해가지고 상승 압박률은 4.1%인데 또 가공 비율도 0.4% 상승해가지고 4.5% 가격 상승 압박률이 있는데 얼마나 올렸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. 판매 가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. 요거를 제가 적어 놓은 거로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. 상품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으나 상품의 매입 가격, 판매 가격이 공시되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원재료 및 상품 가격 하락 추로는 입증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판매 가격도 상승 추론이나 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. 연결로는 합리적인 결론이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. 지금까지 내용을 그 충분 조건 논리로 표현을 해 본 겁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이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2조 9,750억 정도 할 수 있겠다. 원가 회계상으로. 이 경우에 재고가 0.1% 조금이라도 상승한다고 봤습니다. 그러면은 뭐 약간 가격이 깎여 가지고 하지만 574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낸다.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. 그런데 재고를 그냥 5% 증가시켜 보자. 판매 노력을 더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604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재고의 증가가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. 스루프 관점에서 보면은 2조 9,700억 원 이렇게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그 경우에 57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거로 그런데 재고 회전율을 한 37회 전까지 한 약 2.5%만 좀 더 노력을 해보자. 판매 노력을. 그러면은 매출액이 한 3조 원대를 달성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922억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. 스루폿 회계 기준으로는 200 요걸 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297만 원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가 회계 기준은 297만 5천 원. 5천 원 원가 회계가 아니 그 스루프트 회계가 좀 적게 나옵니다. 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그 증가율이 이 폭이 적든 안 하든 정확하게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. 재고가 증가할 때는 그래서 일반 뭐 GDP라든지 일반 원가 회계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스루퍼트 회계 관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기업의 영업이익은 확보할 길이 있다.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주가는 1,300원으로서 연초보다 900원 떨어졌고요. 그 다음에 그 액면 가격이 그 553원으로 500원이 액면 가격인데 액면 가격이 변해버렸어요.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82%로 2%좀 떨어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시가총액도 좀 떨어졌고요. 그 다음에 이5% 이상 주주는 남승우 씨가 57.02% 매우 많이 가지고 있고 한마음재단이 9.99% 거의 10% 가지고 있고 외국인은 관심 품목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유통 지수가 감소했음에도 주가의 가치는 상승하지 못했다.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이번 상반기 중 3월 23일 날 상환전환 우선주 상환을 했다. 그래 가지고 이 지금 봐서는 주식 수가 줄어들었죠. 그러면은 그 자본도 감소한다는 얘기네. 그리고 그 또 소각을 했단 말이죠. 상환 및 소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관 한 400만 주를 없애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주가는 내려갔다는 얘기죠. 이거가 기사가 이
언론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어, 약간 다르지 않겠냐. 주식수가 늘어서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주식수가 감소했으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거꾸로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. 이상 풀무원 그 연결 재무제표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